78페이지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1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잡고 넘어가야 되는 게 어떤 식의 무슨 문자에 뭐를 대입을 왜 하느냐를 정확하게 알고 대입을 해야 돼. 알았지?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그 정비례 반비례 1차 함수에서 막히지 않아. 알겠어? 어떤 식이 있고 손가락 그만 꼼지락대. 어떤 식이 있고 어떤 식에 뭘 대입을 하면 이게 성립하는 등식이 된다라는 걸 정확히 파악을 하고 대입을 해야 돼. 자, 29번 문제 보면 요거 1차 방정식인데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해가 x는 마이너스 1이래. 무슨 말이냐면 방정식의 해는 등식을 좌변과 우변이 같도록 성립시키게 하는 게 방정식의 해야. 그러니까 뭐야? 여기 자리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식이 이제 마이너스 k 더하기 2는 4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x 마이너스 k가 아니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데 이게 왜 그냥 x 마이너스 k가 나와? 집중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을 할 때도 예원아, 얘를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k로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 곱하기 4를 할 거라고. 알겠어? 분수 계산이 너무 싫은 거야 우리는. 알겠어? 자,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4 분배하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8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3k는 마이너스 9예요 k는 3이에요 나오는 거네. 그치? k는 3이 나왔어. 자, 그러면 요거 이럴 때 여기까지 끝난 거야 지금. 그랬을 때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에 x는 마이너스 1인 거랑 여기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식이에요 이게. 알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식을 보고선 뭐 해야 돼? 아, k 자리에 뭐 한다? 3대입만 해주면 되겠구나를 생각을 해야겠지. 3대입하면 어떻게 바뀌죠 이제? 마이너스 x 더하기 3은 여기는 어떻게 돼? 3분의 6이니까 2 마이너스 4x 되는 거고, 그럼 이항시켜서 3x는 마이너스 1이에요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나와주면 되겠네. 알겠죠? 오케이. 30번도 마찬가지예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해가 얘의 해가 x는 1이야. 하연아 뭐 해야 돼? 그럼 이거 보고 아, 여기 x 대신에 1 대입하면 성립한다. 좌변과 우변이 같구나 라는 거 그만 뜯어. 알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a 마이너스 5 되는 거네. 맞니? 그러면 이항시켜서 어떻게 되지 이제?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6, 그러면 a는 2 되는 거지. 그치? 풀이 과정 요렇게 줄 맞춰서 쓰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그러면 a는 2를 구했는데, 그럼 요 2가 여기에 들어가면 x 값을 알 수 있게 되는 등식이 된다 라는 거니까 a 대신에 2 들어가면 좌변은 1은 1 마이너스 a 대신에 2 들어가면 4x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x는 몇이에요? 0이에요 나와주면 되겠네. 그쵸? 오케이. 자, 55번 이 문제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건데, 요건 또 참 우리가 되게 연습을 많이 한 게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풀어라 했을 때 해가 무수히 많아요 또는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건 여러 번 했거든. 그치? 근데 여기선 또 생뚱맞은 말이 나와. 한 개의 해를 갖는데 이거 뭔 소리냐? 한 개의 해를 갖는다. 특수한 해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희지야 생각해봐. 3x는 8이에요 하면 x는 3분의 8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0x는 0이에요 하면 이거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0x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이에요 하면 이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어떠래? 한 개의 해를 가지래.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가장 일반적인 경우다를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역시 우리는 이 방정식을 어떻게 해야 돼? 어쩌고 x는 저쩌고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아까 재현이가 말한 대로 특수한 해가 아니래. 그럼 뭐 생각하면 돼요? 어쩌고 여기가 0이 아니면 되는 거야. 세모도 0이 아니 그건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어. 3x는 0이어봐. 그럼 방정식의 해는 이건 그냥 x는 0인 게 해인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어쩌고 x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 같아? 얘를 어쩌고 x는 저쪽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난 분수가 싫다니까 얘들아. 곱하기 a를 양변에 똑같이 할 거라고. 이렇게 a를.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요거에서 마이너스 ax 더하기 2a는 a가 이렇게 분배되고 요 덩어리에 이렇게 분배되니까 그래 2ax 여기는 a랑 약분돼서 분모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만 분배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자 다음에는 x를 가지고 있는 건 다 좌변으로 이항시킬 거고 x가 없는 친구는 우변으로 이항시켜 줄게. 그러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x 플러스 x는 마이너스 a입니다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x로 묶으면 어쩌고의 내용은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3a 플러스 1x는 마이너스 a다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게 한 개의 해를 가지라고. 그러니까 어때야 된다고? 여기가 0이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건 a는 3분의 1이 아니다 라는 거죠. a는 3분의 1이 아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의 해의 개수를 구해야 돼. 해의 개수 구하래. 뭐부터 할까? 그 3을 없애요. 3부터, 그러니까 3을 없앤다라기보단 양변에 3을 곱해서 분수가 아니게. 안 보이게. 분수가 아니게. 자 그럼 여기에도 3을 곱할 거고 여기에도 3을 곱할 거야. 맞나요? 자 그럼 첫 번째 분배해봐. 그럼 어떻게 되니? 자 모양이 이거죠. 3 곱하기 a-1 x-b 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3이 여기에 이렇게 분배되는 거고 3이 또 여기에 이렇게 분배되는 거거든. 요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결국에는 3 곱하기 a-1 곱하기 x가 되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2 곱하기 3 곱하기 5나 2 곱하기 5 곱하기 3이나 5 곱하기 3 곱하기 2나 5 곱하기 2 곱하기 3이나 뭐 설명하고 싶은 거야 내가? 곱셈은 교환법칙 무조건 성립한다고.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서 그렇지 3x가 a-1에 분배된다 빼기 3b로 생각한다면 3ax-3x-3b 가 좌변에 대한 내용인 거지. 맞니? 그럼 우변은 뭐예요 이제? 3-2x 여기 곱하기 3 해준 거.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x는 왼쪽으로 x 없는 건 오른쪽으로. 자 그러면 3ax-x로 끝나고 는 우변에서 3b 플러스 3 나오면 되겠다. 맞니?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또 정리해봐. x로 묶으면 괄호 안에는 3a-1x는 3b 플러스 3이에요 나오는 거네. 맞나요? 그러면 얘는 해의 개수가 몇 개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가 3분의 1이 아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x의 개수가 0이 아니다 라는 거네. 그럼 해는 총 몇 개가 나와요? 무조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얘를 풀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x는 3a-1분의 3b 플러스 3 나오는 거겠네. 그러니까 해는 하나입니다. 해는 한 개입니다. 가 끝인 거죠. 오케이? 다음으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합이 33인 두 자연수가 있고요.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4이고 나머지가 3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큰 수를 x라고 놓았을 때 작은 수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아니죠. 작은 수는 합이 33인 두 자연수니까 33-x로 놔줘야겠지. 그치? 근데 이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x가 33-x보다 큽니다 라는 부등식 조건을 생각을 해줘야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되죠? 네. 큰 수라며 작은 수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당연한 얘기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이제 이 내용을 만들어 큰 수를 x를 작은 수로 나누래. 뭘로? 33-x로 나누면 몫이 4고 나머지가 3이다 나오는 거네. 이건 지금 뭐 마음에 안 들지 않나요, 여러분? 3을 그냥 그 전에 이거 나누기 뭐? 를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분모로 괄호가 없으면 식이 잘못된 식이죠 지금. 알겠어요? x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33-x로 나누면인데 이렇게 되면 요거 따로 계산하고 빼기 x가 되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러면 그렇지. 지금 재현이가 계속 하고 있던 말이 얘를 이제 검산식으로 바꿔주면 식이 어떻게 되나요? x는 4 곱하기 33-x 더하기 3이에요 나와주는 거네. 맞습니까? 그럼 x는 132-4x 플러스 3이에요. 5x는 135에요. x는 27입니다. 나와주면 끝이겠네요. 그치? 됐나요? 예원이 정신 차리세요. 자, 8번 문제 봅니다. 어머니와 채윤이의 나이의 차가 28살이에요. 자, 문제 끝까지 읽어보세요. 나는 현재 어머니와 채윤이의 나이를 각각 구해야 되니까 어머니의 나이든 채윤이의 나이든 뭘 x로 놓던 상관이 없어. 손가락 그만 뜯어. 알겠나요? 자, 그러면 어머니의 나이를 x살이에요 라고 놓고 채윤이의 나이는 어떻게 놔야 될까? 집중해서 대답하세요 여러분. 어머니 나이를 x라고 놨어. 채윤이의 나이는 x에서 28을 빠야겠죠. 당연히 엄마가 채윤이보다 나이가 많아야겠지. 자, 지금부터 12년 후에는 지금 이게 현재의 나이인 거고 12년 후에는 x 플러스 12살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채윤이는 x 마이너스 28 더하기 12니까 x 마이너스 16이에요가 될 거고. 자, 이제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12년 후 어머니의 나이는 채윤이의 나이의 3배보다 2세 적다. x 플러스 12 어머니의 나이는 채윤이의 나이의 x 마이너스 16의 3배보다 이만큼 적다. 그지? 자, 그러면 x 플러스 12는 3x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0 해주고, 그렇다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62니까 x는 31이에요 나와주면 되겠다. 맞지? 자, 내가 항상 말하는 게 뭐가 x인지를 흔적을 남겨야 구해야 되는 채윤이의 나이와 어머니의 나이를 각각 구하여라 x 마이너스 28이 3인 게 나와. 그러면 여러분 얘도 각각 구하여라고 했어. 문제에 아까 재현이었나? 누구 거 채점하는데 3살 31살이라고 써놓은 사람이 있어. 봐봐. 문제에서 봐봐. 현재 어머니와 채윤이의 나이래. 그럼 적어도 순서라도 맞춰서 쓰든가. 31살 3살이라고 적어도 이거라도 하든가. 알겠지? 그럼 채윤이가 28살이 되고 엄마가 3살이 됐잖아. 채윤이가 30. 뭐라고? 아니 몇 살 그거는 뭐 나이의 단위는 상관없어요. 31세, 3세, 31살, 3살 이거는 상관없어요. 저였어요. 그러니까 맞았다고 확인했어요. 네. 하나라도 좀 정확하게 알겠지? 자, 세 자매의 나이는 각각 2살씩 차이가 난다라고
가장 큰 언니의 나이는 막내의 나이의 2배보다 6세가 적다고 한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제 막내의 나이를 물어봐. 그러니까 나는 이 막내의 나이를 x로 하고 식을 세워볼게. 그럼 막내가 x면 중간은 x 플러스 2일 거고, 그리고 가장 큰 언니는 x 플러스 4가 될 거야. 자, 이제 하라는 대로 해봐. 가장 큰 언니의 나이는 x 플러스 4는 막내의 나이의 2배보다 6세가 적다. 막내의 나이에 x의 막내의 나이의 2배에서 6세만큼 뺀 거랑 같다. 그러면 x 플러스 4는 2x 마이너스 6이에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0이니까 x는 10이에요. 이렇게 깔끔하게 구할 수 있어야겠죠. 알겠나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를 미지수로 바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둘째 언니 그리고 첫째 언니의 나이를 구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구한다기보다는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식으로 만들어 봐야겠죠. 알겠습니까? 넘어갑니다. 12번 봅시다. 그래요, 이거 쉽지 않아요. 자, 학급 전체 학생의 남녀 비는 3대 5예요. 남자 대 여자가 3대 5인 건데, 계약을 해서 등교를 했는데 염색을 한 남자 대 여자가 1대 2고요. 염색을 하지 않은 남녀비가 2대 3이다 래요. 자, 문제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머리 염색을 한 남학생 수가, 머리 염색을 한 그러니까 1이 남학생이 여기가 실제로 4명이면 머리 염색을 한 여학생이 몇 명이 돼? 이게? 이거 8명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자, 명이에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머리 염색을 하지 않은 학생을 구해야 되는 건데, 자,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남자랑 여자를 따로 봐줘야 돼요. 남자, 자, 이게 3대 5였거든요. 그래서 얘가 3x 대 5x가 되거나 아니면 3a 대 5a가 되는 거고, 염색을 하지 않은 남자 대 여자가 2b 대 3b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AA일 때 3A 대 5A일 때 얘도 2A 대 3A예요 라고 오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왜 문자가 달라져야 되는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해보자. 그러면 염색을 안 한 남녀랑 염색을 한 남녀를 합치면 전체 남자 대 전체 여자가 나와야 되는 거네. 맞습니까? 그럼 합쳐봐. 염색을 한 남자랑 염색을 안 한 남자, 맞지? 이렇게. 그리고 얘 대 염색을 한 여자 더하기 염색을 안 한 여자 3b. 이게 지금 뭐 대 뭐라고? 남자 대 여자라고. 아니야, 남자 대 여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얘가 3대 5의 요가 나와줘야겠네. 됐어요? 자, 그러면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이에요. 24 더하기 9b는 20 더하기 10b니까 b는 4의 요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염색을 하지 않은 학생의 수 몇 명이야 지금? 염색을 하지 않은 5b가 되는 거죠. 그럼 몇 명이에요? 20명이다.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알겠나요? 너무 어렵나요? 하지마. 17번 문제 봅니다. 덕만이가 집에서 66km 떨어진 역사유적까지 가는데 시속 45km의 버스를 타고 가다가 18km의 자전거로 갈아탔더니 1시간 40분이 걸렸다. 내가 알고 싶은 건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예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어딘가요? 그 자전거의 시간. 아니 거리.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예요. 여기가 x가 될 거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채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 더요.
66-x가 이게 버스의 거리가 되는 거고, 버스는 속력이 45km/h, 그리고 자전거는 속력이 18km/h.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갔을 때 3칸 중에 2칸을 아니까 가운데가 45분의 66-x인 거, 18분의 x인 게 바로 나온다고. 그래서 뭐 하면 돼? 이만큼 시간의 합이 1시간 40분이다. x 더하기 18분의 x는 이게 60분의 100이에요? 3분의 5예요? 만들어주면 끝이겠고, 45와 18과 3의 최소 공배수가 몇이에요? 90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양변에 130, 90 곱해서 계산할 거예요가 자연스럽게 나와준다면, 130. 여기에는 2만 분배가 되는 거고, 여기에는 5가 분배가 될 거고, 여기에는 30이 분배가 되는 거고, 그러면 132 마이너스 2x 더하기 5x는 150, 그치? 3x는 18 나오니까 x는 6입니다. 6km 끝인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구한 x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구나 확인해야 돼. 알았어? 자, 18번 봐봐. 등산하는데 올라갈 때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갈 때는 4km/h, 내려올 때는 다른 길을 선택하여 6km/h. 전체 걸음거리가 10, 올라간 거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 그럼 여기는 뭐라고 채워져? 마이너스 10-x. 그치? 자, 그리고 여기는 4분의 x 될 거고,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6분의 10-x. 맞아요? 대답해. 얘들아, 대답해. 니네가 알고 있다는 걸 어필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시간의 합이, 걸린 시간이 요거 두 개의 합이 4분의 x 더하기 6분의 10-x가 2시간 10분이니까 뭐라고 나와야 되지, 얘는? 60분의 10. 60분의 130분 나오면 되는 거니까 6분의 13 써버릴게요, 그냥. 그쵸? 그러면 분수 아니게 계산하려면 양변에 12가 쉽죠. 12가 쉽죠. 여기에는 3만 분배하면 되고, 여기에는 2만 분배하면 되니까 3x 더하기 20-2x는 26이다. x는 6이에요. 올라간 거리 6km 끝인 거네요. 자, 19번. 거리가 20km인 두 지점을 자전거로 왕복할 때, 자, 그래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 갈 때는 12km, 올 때는 8km로 다녔어. 그런데, 오케이. A는 갈 때, 올 때가 달라. 똑같이 거리가 20km인데, 갈 때는 12km/h, 올 때는 8km/h. 자,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이 12분의 20시간, 8분의 20시간인 거네. 네. 이게 A에 대한 내용이고, B도 역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 있는데, B는 일정한 속력으로. A랑 차이가 뭐야? A는 갈 때랑 올 때랑 속력이 12km/h로 갔다가 8km/h로 오는 건데, B는 갈 때, 올 때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거네요. 그쵸? 20km라는 거리를 x의 일정한 속력으로, 그럼 x분의 20, x분의 20이야. 자, 그랬는데 문제에서 뭐래요? A와 B가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같다라니까 이 시간과 이 시간이 같다라는 거네요. 그럼 12분의 20 더하기 8분의 20은 여기 두 개 합은 몇이야? x분의 40 나와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여기 계산하면 몇인가요? 곱하기 24. 아니, 여기를 먼저 곱하기 12하면 되죠. 곱하기 24x, 그래요. 자, 양변에 곱하기 24x를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약분돼서 여기에는 2x가 분배돼야 되는 거고, 여기에는 3x가 분배돼야 되는 거네. 맞죠? 그러면 40
x 더하기 60x는 400 아니다 960인가요? 960이 나오는 거고 100x는 960, x는 9.6이 되는 거. 자, 내가 구한 x 9.6이다는 여기에 있는 x거든요. 뭐야? b가 왔다 갔다 하는 속력이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b의 속력은 9.6km/h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들아, 선생님한테는 쉬운 문제인데 너네한테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너네가 하면 안 되는 게 그냥 수업 들을 때 따로 너네가 문제 풀 때 따로 오면 안 돼. 알았어? 배운 내용을 자꾸 써먹으세요. 알겠죠? 알겠죠? 표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식이 세워줘야 돼. 하민이 알겠어요? 자, 23번. 한빈이가 집에서 이모댁으로 심부름을 갔는데 시속 12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 6km로 뛰어가는 것보다 40분 더 빨리 도착해. 그러니까 이모댁으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일 때 자전거를 타고 갈 때랑 뛰어갈 때랑 어쨌든 간에 거리는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자전거 타고 갈 때는 12km/h. 집중해! 그리고 뛰어갈 때는 6km/h 나오는 거고 여기는 12분의 x 시간 6분의 x 시간.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40분 차이가 나는 거야. 맞지? 뭐가 더 오래 걸리고 뭐가 더 짧게 걸려? 뛰어갈 때가 오래 걸려. 그치?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거야. 맞죠? 그러니까 6분의 x에서 40분만큼을 빼야 돼. 이게 60분의 40, 즉 3분의 2시간만큼을 빼면 그게 12분의 x예요. 나와주면 되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계산 그러면 뭐 한다 여기서? 분수 안 할 거니까 뭐 할 거예요? 곱하기 12 양변에 똑같이 해주면 2x 그리고 마이너스 8은 x예요. x는 8이에요. 자, 내가 구한 x는 여기가 8인 거예요. 맞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걸리는 시간 얘 구해달라라는 거야. 그러면 12분의 8이 될 거고 얘는 시간 단위가 시간이죠. 맞니? 그럼 3분의 2시간이네. 몇 분이야? 문제에서는? 40. 답이 없네? 4분의 4로 3분의 2. 23번은 48분 이거 왜 이래? 48.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시속 10km로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 전체 거리가 8km인 거 나왔죠? 문제에서는 10km/h로 갔을 때의 걸리는 시간 물어보는 거네. 시간은 뭐분의 뭐? 속력분의 거리. 그치? 그래서 10분의 8 시간인 거죠. 그쵸? 네. 1시간에 10분의 8이야. 즉 60분의 10분의 8이니까 68에 48분 나와주면 되겠네. 알겠나요? 자, 24번 봅시다. 같은 코스로 산을 올라갈 때는 같은 코스로, 이때는 올라가는 코스, 내려가는 코스가 똑같은 거네.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올라갈 때는 20m/min, 내려올 때는 50m/min. 자, 그래서 어떻대? 내려올 때보다 올라갈 때가 1시간이 더 걸렸다. 똑같은 거리니까 x 놓고 20분의 x와 50분의 x. 자, 뭐가 더 커요? 지금 20분의 x랑 50분의 x 비교했을 때 20분의 x가 더 커요. 얘가 50분의 x만큼을 얘는 뺐을 때 이거 차이가 1시간이다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에 1이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맞나요? 네. 틀리죠? 정신 안 차릴래 너네? 그래, 이거 지금 분속이야. 미터 퍼 미닛이야. 그러니까 1분 차이가 아니고 60분 차이다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곱하기 100 하면 될까요? 네. 여기도 곱하기 100 하면 될까요? 그럼 여기 5x랑 여기서 빼기 2x는
6,000 나오는 거고 3x가 6,000이니까 x는 2,000 나와주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 2,000m인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같은 코스를 분속 25m로 올라갔을 때 25m/min으로 올라갔을 때 걸리는 시간 알려달래요. 여기는 25분에 2,000 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럼 답 몇이죠 이거? 약분하면 계산하면 몇이에요? 80분이 되는 거다. m/min이니까 시간의 단위가 분, 미닛이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1시간 20분이다 라고 답 써줘야겠죠. 25번까지 하면 숙제 질문은 끝인가요? 자, 25번 보겠습니다. 동은이가 분속 80m로 걷기 시작한 뒤 10분 후에 같은 길로 지수가 뒤따라갔다. 지수가 분속 40m로 뛰어갔다면 지수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두 사람이 만나느냐? 동은이와 지수에 대해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을 구할 거예요. 자, 채울 수 있는 거 하나씩 먼저 채워보자. 동은이의 속력 몇이에요? 80m/min. 분속이니까 m/min. 맞지? 지수는 속력이 240m/min. 내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1, 2, 3, 4 중에 알고 싶은 게 뭐예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3분? 지수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4번. 지수가 이동한 시간을 물어보는 거야. 4번이야. 그치? 얘를 x로 놓고 문제 풀이를 시작할 거야. 맞니? 동은이는요. 그러면 동은이가 이동한 시간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x 10이야? x 플러스 10이야? x 플러스 10이야. 동은이가 이동하고 동은이가 걷기 시작한 뒤에 10분 후에, 그치? 그러니까 동은이가 10분을 걸었을 때 지수가 이동한 시간은 0이어야 돼. 동은이가 15분을 걸으면 그때는 지수가 이동한 시간이 5가 나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빈칸이 채워지네요. 80m/min의 속력으로 x 플러스 10분 동안 걸어가면 80x 플러스 800이 될 거고 240m/min의 속력으로 x 분 동안 걸어가면 240x가 될 거고 문제에서 두 사람이 만난다라는 건 어떤 개념이야? 이동한 거리가 같다라는 거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80x 플러스 800과 240x가 같으려면 800은 160x, x는 5가 되겠네요. 이게 여기죠. m/min이니까 5분 후다 라고 나와줘야겠네요. 맞습니까? 배운 거 써먹으세요. 알겠습니까?